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월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며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 월세 가격이 이상하게 저렴한 매물들이 보입니다. 그런 매물들을 막상 찾아가 보면 월세는 저렴하지만 관리비가 과하게 비싼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관리비가 월세와 비슷하거나 월세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하면 결국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비싼 건 똑같았습니다. 이에 집주인들은 관리비까지 그냥 월세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관리비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낮은 월세, 높은 관리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국토교통부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A씨는 올해 원룸 월세 계약을 알아보다 파격적인 월세 매물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8만 원 매물을 보고 얼른 계약했습니다. 이사 후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1인 가구의 관리비가 32만 원이나 나온 것입니다. 관리비가 월세보다 더 나온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집주인에게 문의했지만 집주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50인 가구 미만은 회계감사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 월세, 전세 매물 중 관리비 꼼수 매물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4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전용 면적 35제곱미터의 월세 매물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 월세 2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보증금이 높았지만 월세가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25만 원에 달했습니다. 월세의 10배 이상인 것입니다. 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전용 면적 23제곱미터 3층 매물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가 15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관리비도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월세가 저렴한 대신 관리비가 높은 매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서 피해를 본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월세 못지않은 관리비가 등장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피해가고자 한 꼼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올해 5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특히 관리비 꼼수 매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꼼수를 쓰면서까지 전월세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월세 거래 신고 시 임대소득세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하는 편법도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관리비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비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150가구가 넘는 아파트나 50가구 이상 집합 건물은 관리비 명세를 작성 보관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되지만 50가구 미만인 건물은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구 수가 적은 주택의 경우 과도한 관리비를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집주인들은 이러한 꼼수가 세입자한테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월세를 27만 원으로 하고 관리비를 15만 원으로 했어요. 그럼 이제 임대인은 27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 거예요. 관리비는 세금이 안 나와요. 세입자한테는 딱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라며 그냥 월세를 42만 원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랑 관리비랑 합친 금액이 맞으면 되는 거니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입자들한테 아무 영향이 없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덜 지불하는 세금을 세입자가 더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저렴해지고 관리비가 비싸진다면 그만큼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깁니다. 그럼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은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규제를 받지만 소규모 주택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관리비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밝혔는데요.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자체 누리집과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개선 등을 통해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 꼼수가 많은 원룸의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도적인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 방안에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내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이 명시돼 있습니다. 서식을 개정해 항목이 신설되면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계약서를 기반으로 문제가 있으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가 제대로 부과된 것인지에 대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오피스텔이 가장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선 방안의 경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미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추가 제출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의원 발의안이 있어 수정에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선 방안이 시행되는 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경우는 시행령으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0가구 이상부터 K압대 공개하도록 한 조치는 내년 3월부터, 50가구 이상부터 공개하도록 한 조치는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 중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리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미리 관리비 꼼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일 좋은 방법은 임대 계약 시 관리비 항목과 금액에 관한 특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룸 관리비에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후비지, 수선유지비, 정화조관리비, 음식물 처리비, 전기수선비, 보험료, 수도세, 전기세 등이 포함됩니다. 건물에 따라 관리비 항목은 달라지니 이 점을 계약 전에 미리 체크하고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관리비 항목이 아니라면 계약 전에 특약을 걸어두는 것이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팁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비 명세서는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똑같을 거라는 안일함보다는 어떤 항목으로 금액이 얼마큼 나갔는지 체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세서에 중복된 비용은 없는지, 실제 사용 금액보다 더 부과된 것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세의 경우에는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 접속해 수도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사용한 수도세가 맞는지 관리비 명세서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세를 인원수로 나눠 책정된다면 조회된 수도세를 기준으로 가구 인원수로 나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전기세는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CCTV나 도어락 같은 전기세 비용도 관리비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관리비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관리비는 대략적인 것만을 알고 넘기기보다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과한 관리비 문제를 미리 방지해 손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임대차 악법이 만든 결과다. 임대차 계약서 쓸 때 특약 잘 챙겨서 봐야겠어요. 호갱되지 않으려면. 관리비도 꼼꼼히 체크해야겠네요.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싼 거?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 금가루라도 뿌려주는 건가? 아니면 실내에 수영장이라도 있는 거? 12평 LH 행복주택 아파트가 95,000에서 105,000원 정도로 나오는데 전에 살던 6평짜리 오피스텔이 88,000원이 나왔던 걸 생각하면 와. 오피스텔은 그만큼 관리를 깔끔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내는 것. 현재 살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낼 만하다고 느낍니다. 매일 다닐 때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서비스의 질에 대비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사는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착해서 직접 청소 다 해주시고 해서 돈 별로 안 나옴. 진짜 너무 감사함. 관리비는 그냥 월세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현상을 언제부터가 원래 그래 로 퉁쳐버리니 잘못되고 아닌 걸 아닌지 인식 못하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실제로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빌라에 없는 것이죠. 관리비를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요구하면 내역을 보여주게끔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빌라도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법 만들 때 신중해야 한다. 꼼수 쓰다 걸리면 징벌적 추정 세금을 적용해 거지가 된다는 거를 보여줘야 한다. 월세나 관리비를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모두를 위해.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꼼수가 장난 아니죠. 고정 관리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진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남겨 먹으려는 건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서 어렵다고 봅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문제예요. 저희 집은 동이 적은데 가구 수많은 아파트보다 2배가량 더 많이 내요. 그런데도 심심하면 엘리베이터 수리 오고. 관리비 규제 및 감시를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비가 엄청 비싼 곳을 보면 대체 무슨 관리를 하는 건지 의문이긴 하지. 월세 한 번이라도 구해본 사람이면 관리비 항목이 거기서 거기라는 건 누구나 안다. 근데 어떤 데는 5만 원이고 어떤 데는 25만 원이란다. 25만 원어치 내 생활을 관리해준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뀐 법대로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늘어나니 꼼수가 등장하여 소용이 없고 그 꼼수 막으면 월세가 오르는 상황이 생겨 소용이 없다. 진짜 힘 빠진다. 세입자로 사는 거. 가진 사람은 갈수록 더 잘 벌어먹고 살고 없는 사람은 갈수록 더 힘들어짐. 전주는 월세도 아닌 전세가 다세대 주택인데 관리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합니다. 말이 전세지 반전세나 마찬가지인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엘베도 없는데 참 기가 찹니다. 간단하게 직장인들 연말정산 때 관리비도 공제해준다고 하면 저런 편법은 어느 정도 사라질 듯.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금액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자. 대신 집주인도 보호를 위해 카드 결제 할부 보장 제도 등으로 균형을 맞춰주라.
이런 꼼수 행위가 옳은 건 아니지만 결국 세금이 오르면 세입자가 내는 월세만 더 증가하지 꼼수 때문에 취약층이 더 싼 월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듯.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